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경에 방첩사 1처장 정성우에게 선관위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그날 이 저녁 때 말씀하시는 예. 18시 20분 말씀하시는 예.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제가 정확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밤 6시 20시경에는 우리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카피하거나 뜯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하신 기억은 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1처장 정성우에게 증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증인의 지시를 메모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성우 역시 이런 지시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다라고 말한 게 나오는데 혹시 1처장에게 이런 지시가 대통령 지시다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님은 국군 통수권자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분을 관련 근거로 해서 얘기했을 경우는 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 바로 위에 직속상관인 장관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했겠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더군다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대통령의 지시다. 군의 체계상 그런 식으로 통상 얘기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선관위로 출동해서 서버를 카피하라는 등의 지시에 대해서 정성우 1처장이 법무실에 가서 질의를 했다라는 것은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정성우 처장은 법무실에 가서 그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에게 여기에 관한 그 결과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이 디지털 자료의 무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한 10초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방첩사령관을 하면서 지난 1년간 한 대여섯 건 정도의 사이버 관련 사건을 직접 지휘한 사람입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나중에 물어봐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5번항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해서 그 정보사 주도의 이 수사단이 창설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노상원 씨 그 평소에 만난 적 있으시나요? 계엄 전에? 그분은 오래 전부터 그냥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알던 사람입니다. 네. 혹시 계엄 직후에 그 정성우 1처장한테 노상원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해오라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9481이라는 비아폰이었나요 혹시? 구체적인 번호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노상원이 주도했던 수사 2단에서 그 노태학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혀 몰랐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의 그 주체 아닙니까? 저희들은 법령과 작전 계획에 의거해서 계엄령이 발령되면 저희 작전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의명 준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평소의 계획에 수사 2단, 정보사,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나 그러니까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외에 다른 부대에서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합동수사본부 안에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수사 2단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혹시 수사 2단에서 하는 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방첩사에서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대를 해서 무슨 말씀이시죠? 노상원 주도의 수사 2단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모르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 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첩사령관의 사전 양해 없이 방첩사령부 내의 수사 2단을 그것도 방첩부대원들이 아닌 정보사령부의 소속 인원들로 대거 채우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네. 노상원 씨 이 계엄 직전이나 아니 그 여름경부터 해가지고 계엄 선포되기 전까지 노상원 씨를 만난 적 있나요? 저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4번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12월 3일에서 4일 날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요. 대령 나승민이라고 아시죠? 네. 그 사람을 혹시 사령관실로 호출한 적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뭐 사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4명의 군인들의 명단을 불러줬다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질문지를 주셔서 저도 질문지를 보고 사실은 요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거죠. 나대령이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밤 12시 넘어서 이런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름을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령 서성훈, 중령 김중일, 근데 이게 김종일의 오타 같아요. 그 다음에 중령 윤유중, 소령 김정길 이렇게 4명을 불러주면서 이 4명이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봐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데 이거 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방장관께서 그런 지시를 저한테 하신 적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장교 4사람의 이름이 이렇다는 것도 이 질문지를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었고 계엄 군사법원이 나중에 설치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이 담당 실장에게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